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민민사특별법 제37강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무계약은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이 계약에 있어서만큼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대가적 채무가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의존관계를 결련성이라고 부릅니다. 결련성. 자, 결련성. 서로 끌 정도로 연관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관성이 강하다. 자, 어떻게 연관성이 강하냐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채무가 성립할 때, 자, 성립상의 결련성입니다. 성립할 때의 결련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행할 때의 결련성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소멸할 경우에, 자, 이 권리가 소멸할 경우입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 중개를 하시기 때문에 매매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빨라요. 자, 갑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 주택을 갖고 있어요. 매도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을은 돈이 있어요. 대금을 지불해. 자, 대금.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 서로 청약 승낙을 할 때 내용을 보면 갑은 뭘 해야 되냐면 주택을 매도하는 겁니다. 자, 매도. 그리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순서가 처음엔 계약금을 지불하죠. 계약금. 자, 계약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을은 중도금 지불하죠. 중도금. 주마지막으로 을이 잔금이라고 그래요. 잔금, 잔대금, 뭐 잔금 다 마지막 지불하는 잔금. 보통 주택이 1억이라면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10%니까 보통 10% 1000만원을 내고 중도금 계약금 합쳐서 50%입니다. 그래서 이건 4천만원쯤 40% 내고 나머지 잔금 50%를 냅니다.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10% 내고 바로 잔금 90% 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는데, 여기까지는 이행 전 단계라고 그러고, 이행을 하기 전, 계약금까지는 이행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계약금 이후 중도금을 치르면 그때부터는 이행을 한 겁니다. 이행 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행 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해지나 해제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고 이 단계를 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립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주택을 매도하는데 주택이 애초에 원시적 불능이었어. 자, 일방의 채무, 갑의 채무.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불능이야. 그러면 이건 계약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무효. 우리 저번 시간에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 배웠죠. 바로 이 경우에 이게 만약에 과실이 갑에게 있다면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실내이익,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갑의 잘못이 아닌 뭐 천재적 이런 일방 채무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을은 반대급부를 제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돈 10% 줬다면 계약금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갑이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계약금 당연히 돌려주고, 그리고 또 실내이익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성립상의 결련성이에요. 자, 원시적 불능이니까 상대방의, 자, 일방이 그렇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상대방도 채무가 있잖아요. 지금 대금 지급할 채무, 그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성립상의 결련성이고, 이행상의 결련성은 뭐냐면 이미 이 계약을 해서 계약은 성립이 된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단계인데, 자, 이행상의 결련성은 뭐냐면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게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의 채무도, 상대방도 채무가 있잖아요, 지금. 채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어 서로 동시 이행하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나온다. 그건 이따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것은 이제 개념만 잡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만약에 중도금도 치렀어. 이제 잔금 치르는 날, 갑의 입장에서 대금을 안 주면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안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잔금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자. 그게 동시에 이행. 상대방의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이행해라. 그래서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소멸상의 결렬성. 자, 소멸상의 결렬은 일방의 채무가, 자, 일방, 어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당사자, 쌍방, 채무자, 채권자 서로입니다.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 책임이 없어. 잘못한 게, 그러니까 누가 불을 지른다든가, 번개 맞아갖고 그냥 집이 무너진다든가, 이게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어. 이걸로 이행이 불능이 된 거야. 이행불능.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과실이 있진 않아. 서로 책임 없는 사유니까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일방의 채무가 소멸을 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해죠. 어느 한쪽 주택이 나중에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러 이행을 하기 전에 주택이 번개 맞아갖고 불타버렸어. 아니면 누가 불을 질렀어. 불타버려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럴 경우에 갑의 일방의 채무가 주택을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만 주는 게 주택 자체 점유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으면 쌍방 갑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을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불가항력이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상대방의 채무도 원칙 소멸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립사항은 달라. 성립사항은 애초에 불능이었던 거고, 이거는 이행한 다음,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불능이 된 경우야. 그거는 위험부담에서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행될 때까지 할 필요 없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 불능으로 설명을, 동시이행의 항변권 설명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우고 판례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이제 매도인이에요. 자기 주택이 있고 매도를 했어요. 을에게. 자, 을이 매수인이야. 자, 그래서 처음에 매도를 했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행 전이야. 지금 계약만 한 상태고, 이제 중도금을 지불을 해야 돼. 계약에 의해서. 자, 중도금. 근데 중도금을 지불을 안 하네. 자, 그러다가 잔금을 지불할 날이 왔어요. 자, 잔금 지급일. 자, 이 경우에 갑은 잔금을 지급해야, 중도금 플러스 잔금을 지급해야 나의 주택을 인도해주겠다. 소유권도 이전해주고. 말이 되죠? 그게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고, 그리고 저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점유도 이전 안 해주는 거야. 자기는 잔금 지급에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주택의 점유를 이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당신이 주택의 점유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다 주면 내가 여기 각 돈 갖고 왔으니까 받아 가시라고, 동시에 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얘기에. 근데 요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중도금이야. 중도금 안 줬잖아. 그리고 잔금 지급일날 돈을 주기로 해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다 준비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중도금에서 잔금 가는 요 시기의 이자는 지불해야지. 잔금 지급하는 날. 이해가 가요? 요게 이해가 가야 돼. 응.
중도금 지급을 안 냈으면 그건 이자 당연히 지불을 해야지. 자,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하게 됐는데 지급을 다 안 하는 거야. 안 할 경우에 갑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을에 대해서 잔금 지급을 초과했으니까 중도금의 이자, 잔금 지급을 이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나에게 주셔. 동시행을 합시다. 이걸 주장하려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을 하고 있어야 돼. 제공을 하고 있어야 돼. 계속. 한 번에 갖고 안 되고 계속. 무슨 얘기냐? 중개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줄 의향이 있고 그 사람이 돈만 갖고 오면 언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맡기든가 서류를 돈만 주면 거기서 이전해 줄 것이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한다. 이행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야만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못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한 번 제공하고 그 다음에 줄 생각이 없어. 그래 놓고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지만 이자 내라는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자 내라고 하려면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채권. 자,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를 차례가 남은 거예요. 아직 남았는데 이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갑이 을에게서 돈을 꿔간 게 있어. 자, 집이 1억인데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어요. 1천만 원을 받아서 9천만 원 남았는데 예전에 다른 일로 9천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 을이 갑에게 빌려줘서 9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9천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9천만 원, 지금 9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자, 9천만 원을 줘야 되고 9천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상계 처리하자. 돈 준 걸로 하자. 이거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게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동시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따로따로 있는 거야. 이 채권과 이 채권은 서로 딸리 존재하는 거야. 이건 이거대로 해결을 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개인적인 채권자는 따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이 주택을 넘겨줘야 될 이 채무 갖고는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서로 상계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즉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중요한 거는 중도금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했어요. 중도금을 지불했어. 근데 잔금을 지불을 안 해. 자, 잔금을 지불을 안 해. 이 경우에 갑은 자기의 주택의 점유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잔금을 지불 안 하니까 뭐 할 수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우리는 붙어있다. 그러니까 네가 잔금을 지불하면 그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동시행의 항변권은 뭐냐?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적인 항변권이야. 연기적인 거.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해할 때까지 연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자,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 거야. 첫 번째,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어야 돼. 서로가 쌍방.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 돈 갚을 때가 돼야 돼. 아까처럼 잔금 치를 때가 돼야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 기일 전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원칙.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 의무일 때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있고 아까 똑같아요. 을이 있어요. 자, 매도를 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자, 중도금, 잔금하고 달라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그러니까 선이행,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 칠 때 너 점유하고 소유권자 등기 나한테 손을 넘겨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일방 채무가 선이행 의무일 때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선이행 의무가 있어도 그 상대방의 그 선이행 의무가 그 의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자 이제 중도금을 지불 안 한 상태에서 선이행 의무가 있는데 어느새 잔금 치를 날이 와서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해야 돼. 주택 점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넘겨야 될 때가 왔어. 그때는 그걸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도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우리 중도금도 안 줘. 잔금도 안 줘. 아무리 봐도 이행을 안 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을에게 돈 줄 때까지는 집 못 준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돈 아무리 봐도 나 안 줄 것 같으니까 공탁을 맡겨라 돈을. 공탁을 맡기면 그때는 이행해 준다. 그럼 법원에 공적으로 맡긴 거니까 이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동시에 항변권에 대한 정리고 자 이번에는 위험부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부담은 제일 중요해요. 위험부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당사자 쌍방이 어떤 책임이 둘 다 없는 거야. 책임 없는 이유로 이행불능이 된 거야.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면 돼. 귀책 쌓이고 있는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이 없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 자, 우리 민법에서는 자, 이렇게 위험부담의 원칙을 어떻게 정하냐면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어요. 채무자 위험부담. 자, 채무자가 자기가 이행해야 될 것을 책임 없는 사유로 불타버린 거야. 자, 예를 들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주택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이 잘 됐어요. 자,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하고 했는데 불타버렸어. 근데 갑이 실수해서 불탄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불이 난 거야. 한 대 번개 쳐갖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채무자 위험부담이. 채무자는 받은 거를 원상 회복시켜야 되니까 돈을 돌려주면 돼.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하고. 그리고 상대편. 자,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편에게 이행을 전부 못하는 거야. 상대편은 이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야. 자기의 채무는 그 손해를 보는 거고 본인이 어떻게 책임 없는 사유로 됐으니까. 자, 이 경우에 그 채무자는 반대급부, 돈 받을 중도금, 잔금 받을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위험부담이라서 위험부담이 걸렸을 때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 다른 말로 반대급부 의무가 소멸. 반대급부 의무, 상대방의 그 반대급부 의무 이 소멸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즉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해. 불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로 그 채권의 반대급부 청구권도 잃어버려. 즉 상대편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이행한 거는 이제 반환하면 돼.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하면 되는 거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이렇다는 거고, 원칙.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에 원칙. 예외. 분명히 채무자가 이행을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거야. 빨리 가져. 동상 같은 경우 이런 게 잘 나타나요. 빨리 가져가면 되는데 빨리 안 가져가. 그리고 채권자가 어디에 두라고 해서 놨더니만 홍수에 떠밀려 간다든가 비 맞아갖고 녹아버린다든가.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을 때. 자, 이런 경우 채권자가 수령 지체됐을 때, 아니면 채권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 귀책 사유가 채권자에게 있는 거야. 귀책 사유가 채권자에 있을 때는, 이때는
당연히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즉 채무자가 위험부담 얘기한다는 얘기는 채무자는 지금 채권자가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해. 무슨 얘기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금 이행 불능에 빠진 거 받을 게 없잖아. 받을 게 없지만 자기가 줘야 될 건 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잖아.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즉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 불능된 자기의 채무를 일단 면해. 어차피 이행 불능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상대 채권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부담은 정리하기로 하고, 위험부담으로 언제 이전을 하냐? 동산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줬을 때, 인도했을 때 그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받은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자, 계약금만 먹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어떤 위험이 발생해서 주택에 잘못이 오면 그때는 다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등기에 앞서서 등기하기 전에 주택을 먼저 점유하게 해줬을 때도 그때는 그 시기에, 부동산 인도한 시기에 위험이 이전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 성립상의 결련성은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서로 잘못이 없을 때는 서로 급부를 청구 안 하면 되는 거고, 이 급부를 서로 안 하면 되는 건데,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었을 때는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의 채무도 연기할 수 있는 항변권이라는 거. 그리고 위험부담은 성립이 잘 됐는데, 그리고 이행하기 전이든 아니면 이행하고 나서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요 개념이죠.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을 때 누가 과연 그 위험, 부담, 반대급부를 못 받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는 이행 불능이 됐으니까 채무를 면하지만 대신 반대급부 받을 걸 잃어버린다는 걸 명시하고 있고, 다만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